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앞으로는 대학이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한 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거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 1년 3개월 전에 모집 인원이나 전형 방법 등을 담아서 공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대학들이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 관련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2014학년도 올해 입시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014 수시 완벽 대비를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바뀐 입시에 대응하는 바른 자세, 아무래도 치밀한 전략 아래 준비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수시로 가는 최선의 전략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선생님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친구들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이십니다.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의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일산 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십니다. 서상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박문수 선생님 좀 알려주실까요? 네, 상담을 통해서 현 상태도 좀 점검을 받고요. 그리고 수시 전략도 짜시면 도움이 크실 것 같은데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국에서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는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제과제빵 기능장이 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요리도 좋아하고 빵 만드는 것도 좋아하나요? 네. 빵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자신의 꿈이 확실한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요? 저는 제 성적으로 수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2.5, 수학 2.0, 영어 2.5, 사회 2.2, 국수영사 평균 2.3이고요. 2012년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면요. 국어 100분이 83에 3, 수학 96에 1, 영어 B가 52에 5등급, 굉장히 좀 낮고요. 사회탐구도 보면 82에 3, 91에 2, 토탈 평균 318에 2.9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교내 활동으로 영어 도서관 사설을 꾸준히 해왔고요. 사랑 나눈 밤 봉사 동아리를 2년간 활동했고, 봉사 시간을 1학년 총 55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교과 우상을 받았고, 굉장히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바로 이제 다독상을 좀 받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언어문화 공모전에서 장려상 받은 그런 사항도 있고요. 교회 활동으로 보면 노인요양센터에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고, 특히나 조리 관련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멘토링 견학이라든지 역시 조리 관련, 전공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한 그런 학생으로 보입니다. 지망대학은 경희대, 세종대, 숙명여대, 주로 외식 경영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성적을 분석해 볼 때 선생님 어떤 우리 학생의 장단점이 존재할까요? 예, 우리 학생의 먼저 성적을 장점과 보완할 점으로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수학 과목이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96에 1등급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수영사 성적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신에 있어서는 1학년 1학기서부터 보니까 2.7, 2.6, 2.6, 2.1. 그래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보완할 점이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영어 영역이 52에 5등급인데 이번 한 번만 그런가 이게 쭉 꾸준히 봤더니요. 6월 모의고사에 보니까 또 100분이 40에 5등급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거의 7등급가 경계선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하나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이 유독 영어 성적이 이렇게 취약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제가 봤을 때는 당일 컨디션 난조일 수도 있고 또는 공부 방법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어때요? 영어 성적이 왜 이렇게 취약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어 도서관 사서로도 활동했는데. 영어 도서관 사서인데 네. 영어 책은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아유,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생 있죠? 어쨌거나 이제 영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 또 영어 선생님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선생님 또는 그런 영어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성적표도 좀 들고 가고 네. 모의고사 그 실제 문제 풀었던 것도 들고 가서 네. 좀 그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개별 상담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받기를 좀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과 보완할 점을 봤는데 역시나 수시나 정시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능과 내신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수시는 내신, 그 다음에 정시는 뭐 수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또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그만큼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을 잘 봤을 경우에는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이라든지 우선 선발에 걸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둘 다 무지 중요합니다. 아하. 그런데 영역별로 보더라도 특히 우리 학생이 취약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들이 비교적 이제 고득점을 맞는 그러한 영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그렇죠. 점에서 우리 학생이 시급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비교과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비교과 활동도 제가 좀 꼼꼼히 좀 봤는데요. 우선 요것도 장점과 보완할 점으로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 학생이 참여한 그 봉사동아리, 사랑나눔 봉사동아리가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홍보 동아리로 선정됐더라고요. 그 활동도 꾸준히 해왔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칭찬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생활기록부상에도 보니까 뭐 인문사회, 과학, 예술 등 총망라를 했고 특히나 이 전공 관련 도서를 좀 꽤 읽었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약 한 40여 권 이상이 지금 읽은 그런 흔적이 좀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공 관련해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데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좀 잘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한 모범생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보완할 점이라고 본다면 우리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것이 내신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학생의 장점인 동아리나 독서활동 이런 것을 나만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성실한 면이 있지만 조금 방향성을 잡아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숙명여대 외에도 세 군데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의 특징하고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경희대부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지금 제가 뽑았고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경희대 대표적 입사관 전형인데 수학과학에 대한 재능 또는 탐구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인 전문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뽑는다는 점에서 이 전형은 지금 대표적 전형인데 1단계 서류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면접까지 합쳐서 뽑는데 1단계 통과가 좀 관건이에요. 네네. 우리 학생은 지금 내신이 한 2.3등급인데 합격자 평균이 한 2등급 전후로 봤을 때는 네.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방 세종대를 좀 보시면요. 세종대는 지금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과 창의 인재 전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전형의 차이를 보면요. 1단계가 성장 잠재력 우수자는 학생부 100이고 창의 인재 전형은 서류 1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1단계 통과가 둘 다가 문제인데 지금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의 평균적인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으로는 통과 여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창의 인재 전형은 나만의 스토리로 이렇게 잘만 엮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두 전형 중에는 창의 인재 전형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숙명여대 그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전형과 자기 추천자 전형이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자 전형이라는 것이 뭐 자율학습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전공에 관한 설계 그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그런 여부로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두 전형을 보면 서류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배수를 선발하는데 서류 통과 여부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1.5에서 1.9등급 학생이 합격한다고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조금 좀 낮아 보이고요. 자기 추천자 전형은 2등급대로 봤을 때는 오히려 두 전형 중에서는 자기 추천자 전형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 성적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성적인데 그렇다면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입사관도 가능하고요. 논술도 모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전형 다 합격을 담보할 만한 나만의 특별함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떤 전형이 맞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능을 좀 높이는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네네. 좀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대학이 아까 뭐 세종대라든지 숙대라든지 이렇게 경희대는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이제 대학을 조금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의 지금 국수영탐 100분위 합을 봤을 때 297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상위 32% 정도 되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지원 가능한 대학, 그다음에 영역을 보완했을 때에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우선 보면요. 현재 우리 학생의 수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서 지금 총점 100분이 318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한 상위 32%에 해당하는데 가나다군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나사렛대, 상명대, 우송대가 지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준이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이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를 보면 영어, 좀 예. 100분위가 50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요 부분만 100분위 80, 약 한 3등급대 중반 정도로 끌어올려 준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 이렇게 봤더니 346이죠. 100분위 합이. 그렇게 되면 이게 약 한 상위 1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경기대 외식조리학과 뭐 이런 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보완하고 그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게 국어인데 국어가 지금 100분위 83인데 약 한 7만 올려준다면 그 조건만 축적한다면 약 한 상위 한 8.8% 정도가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세종대 호텔 외식 경영학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우리 학생은 수능을 우선 보완하는 측면이 무엇보다도 좀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영어 성적 5등급에서 3등급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1월 초에 각 영역별 공부 방법을 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 공부하는 방법 좀 보시고 점수 확실하게 올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이민영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영어 교과의 성적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비교과 활동은 나만의 스토리로 전개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본인이 희망하는 기준으로는 경희대와 세종대그룹 숙명여대 외식경영 관련 학과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현 성적에서 국어 영어 점수가 향상될 경우에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세종대, 그리고 경기대 서울 캠퍼스의 관광 관련 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네, 고3 맞아요. 굉장히 목소리가 예쁜데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요? 제가 성적이 너무 많이 안 좋은데 진짜 이 성적 가지고 어떤 전형으로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을까가 너무 고민이라서 네. 상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은 그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국어 7.7, 수학 7, 영어 7, 과학 7에서 7.2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 가지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A형이 65.23의 4등급이고 수학 B형이 12.21등급의 7등급, 영어 B형이 14.66의 7등급이죠. 그 다음에 화학과 지구과학이 각각 27.38의 6등급, 61.66의 4등급이 돼서 100분이 합계는 142.62가 되고요. 등급 평균 5.75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 개발 활동을 합창부로 했고요. 멘토 스쿨 교육을 받았고, 또 봉사활동이 상당히 많아요. 1학년에 73시간을 했고, 2학년에 46시간인데, 그것이 뭐 전공하고 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좀 많은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학은 밝히지 않았고요. 1지망은 의예과를 희망을 했고 2지망은 유아교육과를 희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말대로 걱정이 좀 성적보에서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입시에서 좀 올해 성공을 하려면 어디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먼저 그 학생에게 칭찬을 먼저 주고 싶어요. 좀 성적이 좀 덜 되더라도 이렇게 희망감을 잃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할 그런 자세가 돼 있다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선 그 학생의 성적을 좀 보면은요, 국영수과 표준 점수 보면은 365점이고 100분위가 142.62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봤을 때 의예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아교육학과를 봤을 때 내경역 표준 393에서 가야대 김해 소재죠. 가야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까지니까 너무 여기 픽스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성적을 봤지만 또 본인도 알고 있고 내신 성적이 우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생부 우수의 전형도 좀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교내 활동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도 그렇고 논술 전형을 또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 적성 검사 전형을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하면 그래도 희망감을 살릴 수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3학년 때 그 내신 성적을 보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적성검사 전형 검사 대학 중에서도 3학년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그 내신을 갖다가 충실하게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높고 3학년에 그렇게 하고 수능 현재로 봤을 때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수능을 올릴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진다는 것도 희망감을 가지고 그 수능 공부도 좀 충실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적성검사 전형 공략이 가장 유리하겠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적성검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그 적성검사를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적성검사 자체를 갖다 대개 이제 50에서 80% 정도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적성검사 시험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이거는 근데
뭐 이거 뭐 안 되니까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적성검사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아하.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목표 대학을 또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학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적성고사 준비 요령은 요즘은 그 대학들이 많이 그 EBS 교재 70% 반영이 수능에서 되고 있지만 네. EBS 교재 반영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절대적이다. 3학년 때는 아마 그 대부분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위주, 아니면 그것을 보완 교재를 써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대학교의 이제 출제 경향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을 충실해서 EBS와도 네.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는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까요? 네, 대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1시간씩 하라 그랬죠. 네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여름방학 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자기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적성검사 대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대학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천대학 유아교육과입니다. 여기는 그 전공 명칭 자체가 일반 전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성검사 전형입니다. 수시 1차, 2차 우선 전형은 적성검사 100%입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그런 상태고요. 외국어 영역이 한 10문항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일반은 이제 수시 1차에서는 적성검사 70에 학생부가 30으로 돼 있는데 실질 반영률은 8%예요. 그런 상태고 현재 7등급이 넘기 때문에 내신을 보완한다면 별 무리 없이 괜찮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수시 2차는 또 오히려 학생부가 더 줄었죠. 20%고 실질 반영률은 5%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학을 보시죠.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학들은 1, 2, 3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30대, 30대, 40입니다. 근데 그 40의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성적만을 가지고 40%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깔끔하죠. 적성검사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없고 수시 1차 일반에서는 이제 있죠. 네, 이런 건 좀 수능을 좀 올릴 수 있다면 여기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결대 유아교육과는 마찬가지로 40대 60으로 학생부가 되어 있는데 실질 반영률은 5%고요. 적성검사가 95%가 되고 수능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그런 상태이고 성결대는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역시 외국어 영역이 10문항이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신 성적 3학년 1학기 때는 좀 열심히 올려서 6등급 안으로 좀 들어갈 수 네. 있었으면 하는 바람 네. 가져보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이렇게 프로그램에 상담 신청도 해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좀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기특하다는 말씀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제가 수학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성적도 잘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 방안이 무엇일지가 되게 고민이에요. 네. 수학이요. 네. 예.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적성고사 전형이 수학이 절대적입니다. 예. 수학에서 밀리면 합격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2점, 3점짜리는 다 맞추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3학년 올라가면 되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은 수능 특강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수학을 잘 공부하다 보면 적성도 준비가 되고 또 정시까지도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희망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하고 여름이 됐을 때는 2시간 이상씩 꼭 계획을 잘 짜서 실천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혹시나 A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A형이요? 수학이요. 수학을. 예. 그것도 뭐 괜찮은데, 네. 대학마다 이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고민을 해보고 3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때 나는 안 되겠다. A형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서상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할
교육자 활동을 같이 보셨는데요. 간단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아까 이궁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저도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네.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무엇보다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건강관리하면서 남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계획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1월 초에 각 영역별로 공부법에 대한 또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도 좀 구체적으로 보시고 우리 몇 개 등급씩 한번 쭉 올려볼까요? 네. 네, 자신감 있게 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전윤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3학년 내신 성적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전공 적성 검사 전형을 3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높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와 그리고 정시 대비를 위해서는 수능 공부에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추천 대학으로는요, 전공 적성 검사 전형에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가톨릭대 인문학부 특수교육과, 그리고 성결대 유아교육과를 추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 거부할 수 없는 맛 초콜릿. 때로는 연인의 마음을 담는 선물로, 때로는 멋진 패션으로, 먹는 초콜릿을 입는 예술로까지 승화시키는 초콜릿계 최고의 달인. 초콜릿으로 무엇이든 탄생시키는 초콜릿 마법사 쇼콜라티에를 오늘 진로직업 탐구생활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쇼콜라티에를 만나러 간 이곳. 가나슈라는 수제 초콜릿 공예 수업이 한창인데요. 초콜릿은 이제 불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또 초콜라티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말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초콜릿 쿠키라든가 초콜릿 케이크 여러 가지 초콜릿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쇼콜라티에라고 합니다. 국내 제1대 월드 초콜릿 마스터 정영택 셰프. 세계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까지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쇼콜라티에인데요. 정 셰프의 비결은 바로 무한한 초콜릿 사랑. 평소에 그럼 초콜릿을 엄청 많이 드시겠네요. 진짜 많이 먹죠, 초콜릿은. 얼마나 많이 드셨을까요? 근데 제가 초콜릿 시작해서부터 따지면은 한 몇 톨은 먹지 않았을까요? 정 셰프의 초콜릿 만들기의 1단계, 원료가 되는 초콜릿 선정. 초콜릿도 엄연한 음식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알맞은 카카오빈을 알고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 카카오 빈의 그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풍미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만든 이제 또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온도에서 초콜릿을 녹이는 템퍼링 과정. 적절한 온도로 녹여야 설탕이 굳지 않고 매끄러운 광택이 있는 초콜릿이 탄생한다는데요. 아까보다는 되게 많이 식은 것 같지, 이게? 근데 내가 봐서는 한 30도 이상 되는 것 같아, 이게 아직은. 우리는 항상 그 온도와 민감하거든요. 초콜릿이 1도만 차이 나도 제품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간파를 하죠. 섬세한 손길로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닿는 손길마다 매번 정성을 다해 가나슈 초콜릿을 완성시킵니다. 자신이 만든 초콜릿의 맛을 직접 확인해 보는데요. 초콜릿과 훌륭한 조화를 이끌어내는 맛을 찾고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들었던 좀 신과일하고 좀 잘 어울려요. 너트류라든가 초콜릿들이. 그래서 그런 조화까지도 좀 생각하는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즉석에서 만든 초콜릿 진짜 맛있습니다. 강남의 한 전시장. 오늘 바로 이곳에서 초콜릿이 패션으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초콜릿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 이 행사장에서 정영택 셰프의 손길로 먹기만 했던 초콜릿이 화려한 옷으로 재탄생하는 날. 기획부터 제작까지 무려 한 달 이상 걸린 초콜릿에 의한 초콜릿 드레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Very beautiful. 사진 찍는 것 같아요.
정 셰프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탄생한 초콜릿 패션. 정말 말로만 듣던 이제 쇼를 처음 이제 진행을 해보는데요. 굉장히 여기가 지금 내가 한국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국내 최초로 기획된 초콜릿 패션쇼. 먹는 초콜릿이 아닌 입는 초콜릿이라는 재미있는 상상력과 완성도 있는 작품이 많은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영택 셰프의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된 순간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위한 열정은 마르지 않을 거라는 정영택 셰프. 지금 그럴싸하네요. 또 무대에서 저렇게 모델이 하니까 입힐 때 과정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의 진로 직업 탐구 생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예술가 초콜릿 아티스트 쇼콜라티에였습니다. 대학교 및 사설기관의 관련 학과에서 초콜릿에 대한 전문 과정을 공부하면 쇼콜라티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수시상담 세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예비 수험생입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겨울방학 잘 열심히 보냈어요? 글쎄요. 요즘에 고민도 많고 좀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이제 제가 고3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해서요. 지금 성적으로 준비하는 전형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글쎄요. 그냥 보람 느끼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 좀 직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서 더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상담과 분석 잘 들어보고요. 좀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우선 보겠습니다. 내신을 우선 보면은 국어 4, 수학이 3.3등급, 영어 2.1, 과학이 4.0, 평균 3.2등급이고요. 11월 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가 100분위 87에 2등급, 수학이 91에 2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60에 4등급이고 4, 5등급 경계선이죠. 과학은 물리원, 화학원이 55, 62에 4등급, 5등급 그렇게 토탈해서 3.1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밴드 동아리 글림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했고요. 그 밖에 봉사활동은 약 한 43시간, 교과 우수상이 한 2건이 있더라고요. 그 밖에 지망대학을 보면 고려대 미디어학부, 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3등급으로 내신이나 학평 성적이 비슷비슷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우선 학기별로 좀 보면요. 1학년 1학기서부터 보니까 3.0, 2.3, 약간 오르다가 3.5, 4.2.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게 좀 문제고요. 따라서 지금 그 남은 학기가 3학기 1학기가 보통 한 40% 이상 반영된다고 봤을 때는 네. 3학기 1학기 때 내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 분석을 해보면 국수영탐이 지금 100분이 297에 약 한 32%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에 지원 가능하지 합격 가능하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경기대라든지 명지대라든지 서경대 전자공학 쪽은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교는 고대 미디어학부가 약 한 상위 0.2%,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군에 따라서는 4.4에서 한 2.2%까지 끌어지기 때문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냉철한 현실적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밴드 동아리 활동에서 드러머 활동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 기록이 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교과 활동이 중시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아까 학생의 말대로 들어본다면 사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지도 있고 준비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어디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 학생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지금 뭐 아직 남은 시기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국어하고 영어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네. 지금 문제가 이제 그 영어하고 이제 과학이 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우선 정도로 좀 우선 제일 급선무로 좀 올리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서류 반영이 없는 그런 이제 정시 전형이나 아니면은 수시를 쓴다면은 이제 일반 전형, 쉽게 해서 이제 논술이나 이제 적성 전형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수능은 수시에서도 뭐 최저 기준으로 작용이 되는 네네. 것이고, 또 정시에서는 또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영역을 좀 메우는 그런 전략이 급선무라고 좀 봐집니다. 학습 전략을 좀 보면요, 수능은 뭐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렸고,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이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취약한 부분이 지금 영어하고 과학인데, 네네. 그렇다 할지라도 자연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수학,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영어, 국어 뭐 이런 순위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수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편이니까 꾸준히 좀 가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과학하고 영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우리 학생이 적어도 이제 중위권 이상 대학이라면 적어도 100분위가 2등급 대 중반, 한 85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난이도 상관없이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우리 학생? 예. 네, 지금 국어와 수학이 2등급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들도 조금 노력해서 끌어올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니까요. 아주 열심히 좀 이번 학기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지요? 예.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 오를 것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신이나 이제 그 모의고사 이거 성적을 이제 쭉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입사관을 제외한 일반 전형, 즉 논술이나 적성 전형은 둘 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논술이라는 점이 지금 자연계 논술이라는 점이 수학 또는 과학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수학도 아주 뛰어난 성적은 아니고 지금 과학도 굉장히 좀 중간 이하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논술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적성 전형이 남아 있는데, 적성 전형을 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이 좀 없는 대학보다는 좀 유리해 보이고요. 네. 그러면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은 지금 또 영어가 출제되고 이제 미출제되고 국어, 영어, 수학인데 대개 이제 국어, 수학을 주로 하고 이제 영어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안 하는 대학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저 기준이 없으면 영어 출제하는 대학이 위에 가천대, 강남대 등등이 있고요. 미출제 대학이 이제 가톨릭, 명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형보다는 다음 CG를 좀 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으면서도 영어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영어가 출제되지 않는 가톨릭대, 경기대, 고려대, 세종, 중앙대, 안성 이러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좀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적성 전형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는 것 같아요. 좀 잘 해결이 됐어요? 예,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금 선생님께서도 좀 우리 학생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서정원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술을 보는 대학을 중에서 네.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어요. 수학, 과학을 다 보지 않고. 예. 그런 대학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좀 낮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보지 말고 현실적인 생각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요.
또 가끔 지금 보니까 너무 미리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드럼을 통해서 마음 챙기기 좀 해서 하루하루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3학년 1학기 때 뭘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지요? 예. 네, 내신 성적 향상도 좀 꾀하시고 수능 성적도 지금 영어와 과학탐구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공부가 좀 잘 안 된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마음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조민기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능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특히 영어와 과탐 과목의 성적을 꼭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에는요, 논술과 적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적성 전형에서는 영어를 출제하지 않는 대학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적성 전형 중심의 가톨릭 대학, 경기대,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중앙대 안성 캠퍼스를 추천합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상담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31-5441번부터 2번까지 상담 문의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명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 올해부터 또 A형, B형 이렇게 또 선택형 수능이 실시가 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부담 그리고 혼란도 좀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금수 선생님께서 이 선택형 수능에 살아남기 위해서 좀 수시 전략 어떻게 좀 짤지 큰 그림 속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선택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A형 선택하는 학생하고 B형 선택하는 학생하고 각각 1등급은 4%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건데 먼저 이제 우리는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료를 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하고 또 학교 활동들을 쭉 조사를 해서 어떤 전형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지 그거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고 또 목표가 정해지면 매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입사전이 먼저 6년 이상씩 전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탄탄히 준비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나도 정말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뭐 입사제에서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그렇죠. 되거든요. 예. 지금부터 조금씩 써 나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서당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금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소위 이제 수시도 이제 1% 정도가 좀 늘어서 관심을 가진 학생도 많고 준비를 하는 학생도 많은데요. 입학사정관제는 서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기소개서 이런 것 중에 그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 중에는 이제 학교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하시는 건데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속에서의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 내지는 학업계획서 그런 부분이 좀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를 짜는 건 좋은데 학교 프로파일과 학교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활동을 내가 거기 충실하게 했는지 네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시켜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시 상담 2014학년도를 위한 수시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서상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합격으로 가는 2014 음대 입시를 주제로 해서 음악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또 특별한 상담 시간 마련해봤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